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예스24 상한가, SG 하루만에 17%, 태성 50%, 3일제약 160%, 라이콤 75%, 알테오젠 500%, 리가켄바이오 150%, 유한양행 120% 축하드립니다. 대경사가 났죠. 한강작가님 노벨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관련주가 추천주였고 수익 축하드리고요. 예스24가 기존 박스 추천주였고 이렇게 박스 상단 돌파 점상 나와주면서 올라가주는 흐름, 2층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한강작가 아버지께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 그리고 중동에서 전쟁 중이라서 기자회견이나 잔치 축하 이런 거 일절 안 한다고 하시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모든 전쟁이 다 끝난다 하더라도 그 외 크고 작은 슬픔들이 우리 일상에는 늘 깔려있죠. 그러면 기뻐도 기뻐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기뻐할 때는 기뻐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아무튼 우리나라에는 지금 휴전 국가인데 전쟁이 안 나고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전쟁터 끌려가서 죽었을 나이인데, 그리고 또 뭐 북한에 태어났으면 아이고 끔찍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국장이 러시아보다 증시가 개박살이 나고 세계 꼴찌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이런 수익이 났음에 감사하자. 이제 본론으로 갑시다. 자, 여기가 머리 자리고요. 여기가 발이죠. 발자리, 발목 자리에서 박스 돌파 노리고 추천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번에 운 좋게 한강 작가님 노벨상 수상하면서 보너스 상승이 나왔습니다. 럭키 예스가 된 거죠. 이게 일봉이고요. 추천 당시에 피프티 관련, 이때는 티몬 사태, 티메프, 위메프, 티메프란다. 티몬 위메프, 요게 좀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반사이익으로 올라갔던 구간 있고, 이제 또 피프티라는 걸그룹, 이전에 큐피드로 빌보드 진입해가지고 좀 핫한 그룹인데 반응이 또 나와줬던 구간이 있고요. 두 가지 이유로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고, 요 구간을 다 제가 매집으로 분석을 하고 추천을 드렸어요. 바로감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밀렸다가 5,000원쯤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눌림 매수는 5,000원 정도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이번에 5,000원 정도 여기 체결되고 바로 점상으로 상한가가 나와줬습니다. 좀 운이 좋았던 경우죠. 추천 이유는 피프티 빌보드 진입 기대감, 후반형을 노려보자 요거였는데, 만약에 이 보라를 이탈을 했으면 손절을 했을 거고요. 여기 빠져도 또 뒤에 크게 반등이 나올 걸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여기까지 빠졌다는 뜻은 빌보드 진입이 좀 음원 성적이 좋지 않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요 보라를 이탈했으면 손절을 했을 자리였죠. 하지만 지키고 5,000원 눌림 매수가에서 바로 반등 상한가 나와줬습니다. 초록이 기본 흐름입니다. 노랑은 보너스고요. 예스24는 초록 기본 흐름으로 상승이 나왔다. 이게 9월 13일의 리딩이고, 최근에 흔들기 박스, 요 박스가 통으로 전부 다 매집으로 보인다. 매집 분석 드렸고, 이렇게 아까 위에 봤던 월봉과 일봉 차트 분석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제 쫄보 같은 경우는 피프티 컴백 전에 선반향만 노리면서 매도하고, 야수분들은 공격적으로 빌보드 진입 성적을 노리면서 후반형을 노려보라고 했고요. 쫄보는 비하가 아니라 그냥 줄임말입니다. 쫄보와 야수, 쫄보는 안정적으로, 야수는 공격적으로. 이렇게 박스 추천, 매집 분석 추천으로 눌림 매수가를 5,000원 드렸고 바로 체결된 다음에 운 좋게 점상이 나왔습니다. 10월 10일에 수상 소식이 있었죠. 해서 밤에 예스24가 노벨상 수혜다. 기존 추천주였던 예스24가 수혜를 본다 정보도 알려드렸었고 바로 점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노벨상 소식에 작가님의 책이 미친듯이 팔리고 있다. 관련주들 다 어제 정리해 드렸죠.
요것도 보시고, 이렇게 노벨상 관련주가 출판, 리디 관련주 뭐 여러가지들이 다 있습니다. 다 체크하시고 커플링 매매 하시고요. 밀리의 서재도 시간의 상승으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기존 추천주였고 이렇게 박스 돌파, 이게 예스24의 월봉이랑 같은 자리였어요. 요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 밀리도 빼꼼 올라온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얘는 노랑으로 바로 보너스 터졌죠. 60%까지 9일 만에 상승이 나왔던 박스 돌파 가속자리 복습하시고요. 예스24 월봉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머리고요, 어깨고요, 여기는 발이죠. 발 자리에서 박스 돌파 시도하는 자리, 요 구간에서 5,000원 눌림 추천 드렸습니다. 그리고 체결 직후에 점상이 나오면서 박스 돌파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매수하는 것보다 요런 밑에 바닥권에서 발목 자리, 발 확인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발목 자리, 무릎 자리에서 항상 매수를 하라고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신고가 구간에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더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손절을 놓치면 제자리까지 막 이렇게 마이너스 50% 이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S24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 손절을 잘 해주면 상관이 없지만, 손절을 못하고 여기까지 끌려 내려가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가급적 물리더라도 이런 무릎 자리에서 물려라 리딩을 드리고 있죠. 초보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자, 머리는 피하도록 하자. 아무튼 이렇게 박스 돌파가 나오면서 2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여기 꼬리 저항대가 6,600원 정도 합니다. 6,600원. 그리고 이전에 이런 맥점들,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가 7,400원, 그리고 또 8,700원, 이렇게 월봉 과거 맥점 보면서 대응하시고요. 여기랑 또 일치하는 자리가 되죠.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를 이제 이탈하니까 그대로 저항이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도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지였던 자리고 이탈을 했으니까 또 올라올 때 여기서 저항이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월봉부터 보시고 맥점 체크합니다. 그리고 일봉, 자, 여기서 추천 나갔죠. 여기서 추천드리고 바로 약수익이 나왔습니다. 이거 전부 다 매집이다 분석드리고 일정주로 추천드렸고, 바로 약수익 준 다음에 뒤에는 밀리고요. 눌림 매수는 5,000원. 자, 수익을 챙기지 못하고 물렸던 분들은 5,000원에서 추가 매수를 했으면 되는 거죠. 이제 눌림 기다렸던 분들은 5,000원 매수하시고 손절 짧게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되는 거고, 자, 이 구간에서 바로 이렇게 점상 상한가 나왔습니다. 점상으로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다. 그러니까 계속 박스가 이제 이렇게 크게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이 박스 살짝 뚫었고요. 꼬리 6,600원 정도 저항대 남아 있고요. 보통 점상으로 올라가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상승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점상 종목들은 점상이 풀리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 이렇게 찹찹찹 내려갈 때 매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금 얘가 이렇게 점상이 나왔고 쭉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꺾이기 시작하면 찹찹찹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해주시면 돼요. 분할 매도를 하는 이유는 도중에 더 크게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 볼 건데, 비만 치료제 관련주 올릭스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죠. 꺾이다가 이렇게 더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전량 매도가 아니라 분할 매도를 하면 남아있는 물량 추가적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쭉 끝까지 내려갈 때까지 가만히 있지 말고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해주는 식으로 대응을 하면 일부는 고점 경신 나온다. 돌파 나왔던 2만원 자리가 전고 돌파 타점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역별 끊고 올라왔던 이 자리가 역별 돌파 초입 발목 자리 추천 타점이었고요. 올릭스는 뒤에 볼 건데 여기서 처음 추천 드렸었죠. 그리고 3일 제약도 뒤에 볼 건데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꺾기 시작하면 매도를 해야 되죠. 자, 꺾이는 흐름이 아직은 없이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000원을 지키면서 행보를 하다가 15,000원 지키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여기서 뭐 꺾이는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매도를 하나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뭐 한 번 정도 매도할 수 있는 자리였죠. 꺾이는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더 꺾였으면 15,000원 이탈이 나왔으면 또 분할 매도, 분할 매도, 분할 매도 이렇게 나가는 건데, 지키고 이렇게 고점 경신 금요일까지 해줬다. 이것도 추천주였기 때문에 뒤에 볼 겁니다. 꺾이면 분할 매도, 내려가는 어깨에서 매도 챙겨주시고, 지키면 계속 홀딩을 해서 고점 경신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다. 지금 예스24가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는 구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대입해가지고 추세 매매 하시면 돼요. 하락 시에는 분할 매도 하자. 지키고 올라가면 계속 홀딩을 하도록 하자. 추세를 타는 거죠. 추세를 먹어야 돼요. 추세 매매. 영풍, 자, 상한가 나왔고 갭 상승으로 상한가, 다음날 또 갭 상승으로 상한가, 그 다음에는 풀리고, 자, 음봉 나왔습니다. 요때 이제 전량 매도를 생각하던가 아니면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점상이 풀렸을 때, 상한가가 풀렸을 때 매도를 생각한다. 바로 이렇게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위에서 전량 매도를 했거나 이렇게 올라갔다가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생각하고 찹찹찹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주요하게 복습을 해야 될 과거 종목이 과거 영화 기생충 오스카 사관왕이었죠. 그리고 5일 연속 후반형 상승이 나왔습니다. 과거에 바른손 ENA를 복습을 잘 해가지고 예스24 외에 노벨상 관련주들 대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제가 금요일에 밀리의 서재 음봉이었음에도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노벨상 수상은 대형 이벤트이기 때문에 최소 2일은 섹터 강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보자고 했습니다. 기생충은 5일 연속 후반형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상을 받을 때마다 변동을 보여주면서 작품상 사관왕 받은 다음에 29% 마감이었어요. 상한가 찍지 못하고, 상한가 마감하지 못하고 살짝 모자라게 마감을 했는데 이후에 4번 연속 급등이 나오면서 총 5번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게 과거 20년도 수상 당시이고요. 미리 추천드리고 선반영 수익, 후반영 수익 이렇게 한방, 두방, 세방, 네방, 다섯 방 나오고 상한가 풀린 다음에, 이거 앞에 영풍에서 설명했죠. 상한가 풀렸을 때 그냥 전량 매도를 해버리던가 내려갈 때 분할 매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5방 올라가고 그대로 빠르게 제자리까지 내려갔다. 후반형이 나왔고요.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5일 연속. 그리고 재료 소멸로 제자리까지 빠졌다. 이걸 그대로 예스24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예스24도 뭐 얼마나 며칠 동안 연속 상승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추세가 꺾기 시작하면 빠르게 제자리까지 빠지는 걸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선반영으로 미리 추천을 드렸던 구간이고요. 박스 돌파가 나왔죠. 전고 돌파가 나왔고 일정을 앞두고 돌파가 나왔을 때 미리 추천, 그리고 요날 대망의 발표일 사관왕, 그리고 쭉쭉 올라갑니다. 이때 고가가 28%였고 종가는 19%였네요. 종가는 19%로 상한가 마감을 하지 못했는데 뒤에 연속적으로 후반형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일째 고점 음봉 윗꼬리가 떴고 요날 이제 전량 매도를 생각했으면 되는 거죠. 분할 매도를 하던가 하락시 분할 매도를 한다.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때는 가짜 반등을 좀 생각하면서 조심을 해야 되죠.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 가짜 반등을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짜 반등일 수 있다 생각하고 여기 이탈 나오면 또 정리해 주는 거고요. 그 자리가 여기죠. 이렇게 또 한 번 더 이것도 꼬리로 가짜 반등 주면서 빠졌습니다. 이 자리랑 일치하는 자리가 되겠고요. 쭉 이렇게 크게 빠지죠. 추천은 여기서 들어갔고, 이런 고점에서는 더 간다 한들 그냥 보내주자,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다. 또 반등이 나오나 싶더니 지금은 거의 또 더 크게 밀려있는 상황이고요. 월봉으로 보면 이때가 사관왕, 그리고 재료 소멸 후에
하단 이탈하면서 계속 빠지고 있는 아주 좋지 않은 상황. 동전주까지 빠져버렸습니다. 이때 오스카 때 사관왕 때 물렸으면 너무나 아프죠. 이렇게 대형 호재가 터졌을 때 머리에서 추격한 다음에 손절하지 못한다면 괴로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스24도 이번 고점에서 머리 자리에서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합니다. 보유자분들은 하락할 때 내려간 어깨에서 잘 매도를 해주도록 하시고요. 다음 아까 보다 말았던 밀리의 서재, 요거는 1월 차트고요. 박스 돌파 자리에서 9일 만에 60%씩 나왔고 1조 시장 진출. 차트만으로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요 재료 일정 이런 거 알려드립니다. 요게 2월 일정이었고 1월에 미리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선반영 수익이 나온 거죠. 밀리의 서재도 2월 일정으로 1월에 수익이 나왔었다. 그리고 뒤에는 밀립니다. 뒤에는 밀리고 13,500원 지지하면 W로 반등이 나올 거라고 했어요. 이탈하면 파란 색깔 화살표로 지하실로 내려가는 거니까 13,500원 이탈하면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13,500원이 여기 지수에 밀렸죠. 여기 중요한 보라색깔 첫 번째 지지 자리였는데 지수 연동으로 하락이 나왔다가 또 지수 연동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지수 연동으로 밀립니다. 지수랑 똑같이 W의 흐름, 코스피, 코스닥 차트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W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밀리의 서재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고 손절가, 최종 손절가, 2차 손절가 지켜주면서 이렇게 23% 마감이 되었고 종가에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아까 앞에 설명드렸듯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는 121선을 안착을 했고요. 박스 돌파도 나왔고요. 해서 음봉 마감이었지만 재추천 드리고 시간의 추가 상승으로 상한가 마감이 나왔습니다. 상한가 가격이 19,640원인데 그 가격까지 올라가서 마감이 되었죠. 10월 11일 종가 베팅 밀리의 서재 검정 색깔별로 추천드렸고요. 화신도 드렸고 화신도 일정 줍니다. 이것도 일정이 있고 시간으로 7% 상승이 나왔고요. 3시 20분쯤에 검정 색깔 별 뜨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리오님께서 이렇게 A, B 돌파 매수 가격, 눌림 매수 가격 알려드려요. 그리고 종가 베팅은 3시 20분, 3시 30분쯤에 후보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밀리 서재 2시 40분에 종가 베팅 후보도 알려드리고 3시 20분에 정식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사 차트는 인스코비 알려드렸고요. 인스코비도 음봉이었지만 121선 안착한 자리에서 급등이 나왔고 밀리 서재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노벨상이 대형 이벤트이기 때문에 최소 2일은 섹터 강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다. 인스코비 잠깐 볼게요. 얘도 이날 보시면 8월 16일인데 음봉 파란 색깔 마감이죠. 하지만 121선을 돌파 안착하고 그 위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1년선 때려줬고요. 이게 박스 돌파가 나온 거예요. 지금 파란 색깔 마감이지만 음봉 마감이지만 박스 돌파가 나온 자리 그리고 반년선을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여기가 1층이고요. 여기 2층이고요. 2층 자리에서 박스 주다가 지금 3층 4층 올라간 거죠. 상승했던 이유는 자회사 아피메즈, FDA, 삼성 한국 기업 중에 최초로 미국 상장 기대감이 있다. 이걸로 상한가 나오고 상한가 다음날 이후에 계속 고점에서 힘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죠. 아무튼 유사 차트를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인스코비도 복습을 해볼게요. 차트 자체는 여기가 머리고 지금 여기는 지하실입니다. 지하실 동전주 자리였고 동전주 자리에서 박스 돌파가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네요. 일봉은 자 이때죠. 요날 밑에서 박스를 보여주고 있다가 박스 그리고 음봉 마감. 그러니까 요날이 제가 밀리 서재를 금요일에 추천한 타점이랑 똑같은 거예요. 색깔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격을 보셔야 됩니다. 기준점이 어디야? 기준점이 여기잖아. 1000원 돌파하면 이거는 박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추세 전환의 시작점이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계속 요 자리 기존의 박스 상단 자리 혹은 121선 지켜주면 2층 자리에서 힘이 유지가 되면서 2년선 돌파 시도 3층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때려주고 2년선 때려주고 박스 유지해주면서 또 121선 지키고 여기 저가 지켜주면서 돌파 상한가 나오고 상한가 다음날 이후에 계속 고점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꼬리 기준으로는 더 크게 이렇게 확장이 돼가지고 지금은 요 크고 작은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최근에 원료율의 저가 1757 지지가 중요합니다. 여기를 지키면 계속 힘이 유지가 되면서 위에서 놀아주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면 상한가 종가를 이탈하게 되면 다시 또 2년선이나 기존의 박스 상단까지 떨어지는 거,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걸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죠. 지금은 1층, 2층, 3층, 4층, 4층까지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월봉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무릎 자리지만 지금 저가 대비 200% 오른 자리입니다. 200%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고점일 수 있다. 이걸 생각하고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현재 4층 자리에 위치해 있다. 일봉상. 다시 밀리의 서재.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밀리의 서재는 한강이랑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오르나요? 왜 추천을 하셨나요? 첫 번째, 테마주는 사실 여부가 중요치 않습니다. 대선주로 잘 알고 있는 써니전자, 안철수와 관계가 없다. 수년간 말하고 있지만 반복해서 500%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 대선주죠. 50, 코로나 때 마스크주 아니다 라고 했는데 계속 반응이 나와주고 있었고요. 300% 급등 나왔죠. 두 개 다 추천드리고 크게 수익이 나왔던 종목이고, 두 번째, 계약 검토 중이라는 기대감. 밀리의 서재는 현재 출판사와 한강작가 출판사와 계약이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계약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밀리의 서재에서 한강작가 관련 검색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을 할 거라는 기대감, 검토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뭐 2번이 없다 하더라도 1번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세력의 놀이터고, 이제 개미들은 세력의 뒷공문이 따라다니면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세력을 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잘 따라다니면서 먹으면 된다. 물론 악질적으로 개미를 털어먹는 세력들을 욕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콩고물을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사실상 국장은 가치 투자 뭐 이런 것보다는 트레이딩의 개념으로 세력을 좀 잘 따라다닐 수가 있어야 된다. 테마주는 사실 여부가 중요치 않다. 이런 거 잘 좀 숙지하고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고요. 코로나 구간 때 50, 그때 시골 땅에서 횡보가 나왔던 구간이 있고요. 자, 여기 돌파가 나왔던 자리에서 급등 신호가 떠가지고 추천드리고 바로 코로나로 상한가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 추천드렸을 때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습니다. 터지기 전에 마스크주가 왜 올라오지? 뭐 미세먼지가 안 좋아지려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차트로 추천을 드렸는데, 코로나가 뜬금없이 터지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300%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급등 신호가 3개가 떴죠.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 신호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크게 올라갔던 구간이 있다. 여기 보시면 2년선 돌파하기 직전의 자리, 장기 평사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었고요. 20년도 1월입니다. 그리고 2년선 돌파가 나오면서 급등 신호가 이렇게 따라락 떴죠. 따라락 뜨고 제가 이때 돌파로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바로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고요. 뒤에 연속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쭉쭉 크게 올라갔죠. 얘는 또 하락시 분할 매도 생각하면서 제자리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을 했어야 되겠죠. 또 더 올라가긴 했으나 뒤에는 제자리까지 빠지는 흐름이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뒤에는 계속 좀 힘이 없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점에서 무리하게 추격하지 말자. 이런 자리들, 바닥권 자리를 잘 노릴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급등 신호가 한번 뜨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 자리보다는 이 자리가 훨씬 더 초보가 매매하기에 좋은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급등 신호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공개하면 자꾸 몰빵을 해요. 이게 뜬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꼭 요 급등 신호 떴다,
알려주면 몰빵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하락했을 때 손절 못하고, 이 몰빵을 하면 수익 손실금이 커지죠. 야, 몰빵을 했다, 올라갑니다, 개꿀이죠. 내려간다, 손실금이 크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손절을 못하고 계속 끌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좀 공개를 꺼리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당연히 제가 추천 드릴 때 급등 신호가 뜬 걸 그 위주로 추천을 드리겠죠. 추천 중 거의 다 급등 신호가 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VVIP에 최상위방에 가장 많이 이런 추천주를 드리고 있는 거고, 밀리의 서재 월봉이고요. 역배열로 이렇게 빠지다가 끊고 올리면서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발목자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일봉, 자, 음봉이죠. 음봉 파란 색깔 마감이고 단기 꼬리도 달려있는 자리인데 종가 추천드렸습니다. 자, 음봉이지만 추천. 이렇게 박스 돌파가 나왔고요. W로 이렇게 희망하던 대로 반등이 나왔죠. 여기를 지켜주면서 박스 돌파가 나온 자리에요. 빼꼼 올라온 자리잖아요. 색깔을 보지 말고, 음봉 색깔 보지 말고 가격을 보시라고요. 가격을 보면 돌파 조건 가격이 18,000원이었습니다 18,000원 위로 마감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된 거라고요. 그래서 차트 추천으로 이렇게 박스 돌파 121선 돌파로 추천이 나왔던 거고, 재료적으로는 노벨상 수상 관련주가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과거에 기생충 관련주 대입해가지고 그렇게 차트와 재료 두 개를 같이 보면서 추천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간으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상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상한가 마감이 되었고, 여기 전고점이랑 1년선이랑 일치하네요. 21,000원이 또 맥점이고요. 21,0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여기 안착하면 연속성으로 이제 주가 업그레이드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실패하면 또 맞고 떨어지면서 요 2층 박스에 갇히는 거 생각해야 되겠죠. 다시 또 크게 내려오면 기존의 하단까지 내려오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고요. 지금 경계를 해야 되는 건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갭 상승이 나왔고 텅텅 비어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꼬리가 있긴 하지만 꼬리는 약한 매물로 보기 때문에 여기 17,000원 정도, 여기 이탈하면 15,000원까지 또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는 싱크홀 자리로 보셔야 돼요. 여기가 밟으면 푹 빠지는 싱크홀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빠르게 15,000원까지 떨어지는 건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위로는 21,000원을 반드시 돌파 안착을 해줘야 되고요. 현재 딱 변곡의 위치에 있는 거죠. 다음 나머지 관련주들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세S24 홀딩스, 컴퍼니 K, 예림당 요런 애들. 상한가 종목들부터 볼까요? 한세S24 홀딩스, 평소에 거래량이 거의 없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2년선 맞고 떨어졌고, 이번에 여기 시가 이탈하고 흔들더니 다시 회복하고 상한가 막. 월봉, 과거에 여기서 뭐가 뜨고 죽었죠? 쌍봉 뜨고 죽었죠. 이렇게 이탈하고 죽는 자리, 교과서 자리 복습 잘 하시고요. 여기 이탈하고 죽었습니다. 얘는 2만원 정도, 여기를 반드시 지켰어야 되는데 이탈하고 죽었다. 오버슈팅 나왔고 고점에서 쌍봉 뜬 다음에 죽었다. 복습하시고요. 이때도 쭉 크게 올라오다가 이때는 외봉으로 죽긴 했는데 추세 이탈하고 죽었던 거 타점 복습하시고, 뒤에는 거래량 없이 쭉 이렇게 정직한 박스를 보여주다가 이번 노벨상 수상으로 박스 돌파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가 6,000원 정도 하네요. 그리고 저항대가 7,000원, 여기 1,000원 단위로 보시면 되겠고, 6,000원 종가 상한착이 중요한 자리다. 평소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재료 소멸이 나와가지고 제자리까지 빠지면 매도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은 빠져나오기가 힘드니까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은 예림당 월봉, 얘도 유사한 흐름으로 이때 고점 찍고 쭉 빠졌고, 이렇게 추세 이탈
그리고 기존에 여기 박스 12,000원 지지가 중요했는데 이탈하면서 기존의 박스 하단으로 내려왔고, 여기마저 이탈하면서 죽었죠. 뒤에도 박스 주다가 이탈했고, 얘도 거래량이 좀 없이 움직여 주다가 이번에 바닥에서 갑자기 올라왔고,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 없다가 이 현상. 얘는 상승했던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죠. 자회사가 티웨이 홀딩스고, 티웨이 이쪽이 경영권 분쟁으로 상승이 있었습니다. 티웨이 항공, 얘는 전일에 시가를 이탈을 했고요. 여기 시가 지지가 중요한데 이탈한 상태. 여기가 싱크홀 자리고 3,200원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해야 되고, 티웨이 홀딩스, 얘는 힘이 유지가 되고 있네요. 경영권 분쟁으로 연속해서 상한가 나와주고 또 한 번 더 튀어주면서 시가 지키고, 반짝이긴 하지만 시가 지켜주고 있습니다. 809 지켜줘야 되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는 거 조심, 또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는 거 조심. 이건 아까 영풍에서 봤습니다. 영풍도 이렇게 갭 상승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이탈하니까 제자리까지 빠졌다는 걸 잘 복습해가지고 이런 거 항상 대입해가지고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하자. 대명 선호 시즌, 얘도 티웨이 쪽으로 이렇게 지지 지금 5개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갭 하락자리. 다음 상한가 종목 컴퍼니 K, 리디 관련주로 역시 노벨상 수혜로 엮여 있습니다. 과거에 추천드리고 여러 번 크게 수익이 나왔던 애고요. 스톤 브릿지 벤처스 이런 애들도 보시면 발목자리 재추천드리고, 또 이렇게 크게 올라갔던 상한가 나왔던 타점들 항상 요 타점 잘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컴퍼니 K 반복해서 크게 수익 주다가 또 지수 연동으로 하단까지 4,000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올라와 주고 있네요. 만원에서 3번 정도 이렇게 큰 박스로 보시면 되고, 박스 중앙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일봉 장기 입형 밑에 있다가 상한가로 2년선 돌파한 차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요 장기 입형들을 그대로 이제 지지로 보시면 되죠. 여기 전고 돌파 5,500원 돌파하면서 상한가, 기존에 장기 입형 지지 받다가 힘싸움 하다가 이탈하고 지수에 밀려서 힘을 잃었고, 다시 또 요 장기 입형 구간을 회복하고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튀었다가 빠지고 튀었다가 빠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튀었다가 빠지는 흐름 꺾이면 찹찹찹 잘 해주시고요. 전고점 저항대는 7,000 초반, 꼬리가 8,000원 정도. 스톤 브릿지 벤처스도 볼게요. 얘는 여기 추천 드리고 2번 크게 수익 나왔고요. 뒤에는 여기 이탈하고 지수 연동으로 하락 나오고 장기 입형에 저항 받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장기 입형 구간에서 저항이 나오고 있죠. 금요일에도 고가 23%, 종가는 3% 크게 반짝 나왔고요. 이렇게 박스에 갇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스 상단 구간에서 저항이 걸리고 있다. 4,200원 정도 1년선 가격, 종가상 4,2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금요일에 시가, 최근에 저가 이렇게 지지는 4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박스 4,300원, 3,500원 정도의 큰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다. 다음은 웅진 싱크빅, 얘는 1년선 맞고 떨어졌네요. 반년선 맞고 떨어졌다가 1년선 맞고 떨어지고 있고, 지지 121선, 그리고 금요일에 시가, 전날에 종가, 최근에 저가 이렇게 4개 보시면 되고, 저항대는 하나, 둘. 월봉은 여기 박스 이탈하고 죽었고요. 이 자리가 다시 맥점이 되니까 그대로 또 여기 맞고 떨어졌죠. 이 가격대가 2,200원 정도 합니다. 밑에서 박스가 다운그레이드로 만들어져 있다. 역배열 저항대는 이렇게 요 수평 맥점이랑
큰 역배열 저항대랑 딱 일치하는 변곡점에 위치하는 자리입니다. 여기를 끊고 올려야 발목 자리가 형성이 된다. 다음 웅진 월봉이고, 여기 저가 가격까지 빠지고 반등을 깨하고 있고요. 얘도 역배열을 그어보면 역배열 저항대에서 맞고 떨어지는 형태로 11,000원 안착이 11,000원이 아니라 1,1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1,100원. 일봉은 반년선 맞고 떨어졌고요. 종가상 1,080원 안착 중요. 지금 박스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네요. 장기평 기준으로 저항대 체크. 다음 다산 네트웍스. 얘가 시간에 상한가 나왔죠. 최근 2년선 맞고 떨어졌고 1년선 부근에서 많이 맞고 떨어진 구간이 있었습니다. 금요일에도 1년선 맞고 떨어졌고요. 근사치 가격. 종가상 3,700원 안착 중요. 그 다음에 여기 저항 걸렸었던 481선 4,100원 정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꼬리 저항대 여기 3,900원 중간 저항대도 체크하시고요. 지지는 121선 금요일에 시가 최근에 저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평소에 얘도 거래량이 없다가 간간히 팍팍 태워주는 윗꼬리를 보여주고 있죠. 월봉은 신저가 찍었다가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자리고요. 역배열 꼬리 기준으로 역배열 체크. 다음 삼성 출판사. 얘는 핑크퐁으로 추천을 여러 번 드렸죠. 요때 추천 드리고, 이렇게 뿅 무릎자리 발목자리에서 수익이 나왔고요. 요때 최대 460%, 요때는 70%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요때 무료 추천 반복했었고, 요때 뒤에는 유료 추천 드렸고요. 역배열을 끊고 올라오는 발목자리의 추천, 그리고 쭉 올라왔습니다. 그 구간이 재추천했던 구간이 여기고요. 이렇게 70% 정도 수익 나왔다가 뒤에는 이렇게 밀려서 박스 W를 보여주고 있네요. W 이제 올라오려고 시도하는 자리죠. 상단까지 올라오면 23,000원까지인데 일단은 역배열 끊고 살짝 올라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발목자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지지는 하나 둘 보시면 되고, 일봉 얘는 2년선에서 자꾸 저항 걸렸죠. 여긴 1년선 저항, 이번에 1년선 저항 걸렸고요. 1년선 18,000원, 2년선 2만원, 중간값으로 19,000원 보시면 되고, 이렇게 박스 돌파하고 121선 안착한 자리에서 이렇게 박스 업그레이드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스 중앙 지지, 박스 하단 지지. 2년선 2만원 안착이 중요하다. 다음 재건 관련주 SG. 기존 박스 추천주였고 여기 갭 메우기로 추천드렸었죠. 쭉 추세 나온 다음에 고점에서 쌍봉 이탈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위에서는. 그리고 쭉 하락하다가 121선 반등 확인하고 역별 돌파 초입 발목자리 확인하고 바로 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내려가는 어깨 자리에서 매도 사인 드리고 밑에서 재추천이 나왔다. 그리고 바로 하루 만에 17% 수익이 나왔어요. 추천했던 방은 유료 공통으로 VV, V, 정혜원, 팬클럽 이렇게 4개 방에 다 공통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밑에서는 VVIP 1개 방에서만 추천을 드렸고 제 추천에는 4개 방에 추천을 드렸다. 그리고 팬클럽은 유튜브 멤버십 월 5,900원짜리 방입니다. 월 5,900원 결제하고 이런 급등주를 받아볼 수가 있다. 추천은 3시 20분쯤에 검정색깔 별로 드립니다. 일정주였고요. 10월 12일 그리고 11월 초에도 말에도 일정이 있었던 재건주로 재추천드리고 수익이 나왔다. 또한 유사 차트 자리로는 펩트론 알려드렸습니다. 펩트론도 똑같은 자리에서 급등이 이전에 나왔었죠. 이렇게 SG 급등 전에 똑같은 타점으로
같이 발목자리 추천드리고 수익이 나왔다. 펩트론 여기서 하루 만에 22% 수익 나왔고요. 횡보점 보여주다가 기술평가 계약으로 이렇게 전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펩트론 전고점 8만원 정도 저항대 위치해 있고,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지는 형태 조심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 영역입니다. 단기에 크게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을 하도록 하자. SG 6월 차트고요. 이렇게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 텅 비어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개파락이 한번 나왔고요. 1500원 돌파 안착하면 1800원까지 쉽게 올라간다. 요 내용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여기 반복 추천 드리면서 돌파하고 쭉 크게 올라갔어요. 이때도 재추천 드렸고요. 박스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죠. 반복 추천 1800원 초과 도달. 보통 갭 메우기 하면 우다다다 가속 붙어서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SG도 가속 붙어서 쭉 크게 올라가면서 전고 돌파까지도 해줬고요. 이제 여기서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자리였는데 또 한 번 더 돌파해줬고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최고점에서 음봉 윗골이 떴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량 매도를 생각하던가 하락시 분할 매도, 내려가는 어깨에서 매도를 하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일 때 내려가는 어깨에서 이렇게 찹찹찹 분할 매도 했으면 되는 거고, 지금도 내려가는 흐름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찹찹찹 매도했으면 되는 겁니다. 고점에서 15일선 이탈이 나오고 있었고, 반등이 나왔지만 이제 쌍봉 이탈, 아까 앞에 봤죠? 이렇게 쌍봉 이탈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면 아프거든요. 해서 이 구간에서 매도 집중 사인을 드렸습니다. 뒤에 반등이 또 나오나 싶더니 결국 이렇게 좀 내려가는 형태로 쭉 빠졌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다시 또 역배열 돌파가 나오는 구간을 확인하고, 자, 살짝 돌파 나왔죠. 이 돌파한 걸 확인하고 재추천 드리고 하루 만에 17% 수익이 나와준 겁니다. 펩트론이랑 완전히 똑같은 타점에서 똑같은 흐름으로 급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무조건 상승 나오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손절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최근에 저가 121선 손절을 잡고 들어가는 거였다.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다면 여기서 손절을 했겠죠. 그리고 밑에서 재매수를 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을 거고요. 보너스가 터져주면서 하루 만에 바로 17% 급등이 나왔다. 이전의 전고점 구간 요 3,000원 정도, 2,000원 후반대에서 저항맞고 떨어졌고요. 여기를 다시 안착해야 전고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겠고, 실패하고 밀리게 되면 작은 박스, 큰 박스 생각하면서 요 하단까지 내려오는 횡보 흐름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펩트론이랑 똑같은 자리에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도 똑같이 대응하시면 돼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역배열 끊어준 자리에서 바로 22% 급등이 나왔고, 뒤에는 횡보하는 식으로 좀 이렇게 작은 박스, 큰 박스 생각하고 대응을 했으면 되는 거고, 작은 박스 하단 크게 이탈 없이 121선 지키고 기술평가 계약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와준 거죠. 이제 SG 자리가 이 자리니까 그대로 이제 박스로 좀 대응을 해가지고 뒤에 돌파가 나오던가 이탈이 나오던가 할 때 대응을 해주면 됩니다. 돌파 타점, 이탈 타점. 다음 자율주행 관련주 라이콤 눌림 추천드리고 바로 110% 수익 나왔고요. 뒤에 또 눌림 추천드리고, 여기도 똑같죠. 역배열 돌파 나오는 자리 요 구간에서 펩트론이랑 SG 추천드렸고, 라이콤도 똑같은 타점에서 이렇게 추천드리고, 이번에 일정으로 로보택시 공개 일정으로 선반영 상승, 그리고 후반영까지도 나왔지만 재료 소멸로 좀 빠졌습니다. 자, 일정으로 선반영 수익 나오고 후반영 상승으로 전고점 구간까지 갔다가 맞고 떨어지면서 재료 소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재료 소멸 흐름은 우리가 원전주에서 최근에 봤죠. 일단 분봉이고요. 11시가 일단 공개 일정이었고, 또 12시에도 또 영상 공개 일정이 뜨면서 한번 단기 재료 소멸, 후반형으로 올라갔다가 당일에 재료 소멸 하락으로 쭉 빠졌습니다.
금요일에 매매를 하는 거는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었죠.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선반영을 노리는 매매, 미리 매수하고 이렇게 일정 전에 매도를 하는 게 안정적이고요. 요 초록 색깔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건 후반영, 고수의 영역이었다. 초보는 선반영만 노리고 후반영은 피하도록 합니다. 후반영 노리다가 괜히 제로섬을 이렇게 뚝 감아주면 아프니까.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전 11시에 공개한다. 그리고 라이브 위로봇 한국 시간으로 12시 시작한다. 요 두 개 기점으로 변동이 크게 나왔다는 거 복습하시고,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렇게 선반영으로 크게 올랐다가 후반영으로 18% 반짝했다가 뒤에는 크게 빠졌죠. 라이콤도 현재 요 자리 7월 18일과 똑같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더 밀리는 것도 경계를 하시고요. 뭐 지수에 밀렸던 구간도 있긴 하지만 제로소멸 잘 체크를 하도록 하자. 그리고 테슬라는 뭐를 발표할 때마다 하락이 나옵니다. 그 구간이 여기였고 뒤에는 뭐 올라가긴 했고요. 테슬라 로보택시 실망감에 마이너스 9%,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에 특히 실망을 했다. 테슬라는 이제 폭락 스토리를 보면 뭐 발표할 때마다 떨어지고 근데 큰 그림에서 보면 계속 흔들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율주행 관련주는 아쉽게도 라이콘만 좀 크게 반응이 나왔고 나머지는 별 반응이 없었죠. 다같이 좀 10% 이상씩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이콘만 유독 강세가 나왔다. 자율주행은 내년에도 일정이 있고 하니까 이제 또 크게 떨어지면 또 밑에서 분할 매수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지금은 단기 제로섬멸로 크게 떨어지는 것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기회비용 상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태성 유리기판 관련주 박스 돌파 나왔던 신고가 자리에서 추천드렸고요. 요거는 초보들이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역대 신고가 매매 추천이었고, 어쨌든 신고가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추세에 붙어서 가속 붙는 자리에서 6일 만에 55% 수익이 나왔고요. 현재도 요 꼭다리 자리니까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입니다. 이건 신고가 매매였다. 초보자분들은 세아 메카닉스처럼 발목 무릎 자리 일정주로 매매를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아 메카닉스 여기 발목 자리, 여기가 머리죠. 발이고요. 발목 자리 추천 들어갔고 1일 만에 23%, 2일 만에 30% 수익 나왔습니다. 다음 화신. 자, 화신도 세아 메카닉스랑 같은 내용으로 추천을 드리고 최대 11% 수익 나왔고요. 시간으로 7% 상승 나왔습니다. 아까 밀리의 서재랑 화신이랑 같이 10월 11일 종가 베팅 드렸다고 했죠. 둘 다 5% 7% 올라갔고요. 10월 7일에 화신을 9,700원쯤에 눌림 매수 추천을 드렸어요. 추천 이유는 현대차 22일에 인도 증시 상장한다. 이게 세아 메카닉스랑 똑같은 내용이었고, 세아 메카닉스 먼저 갔고 화신 뒤이어 따라갑니다. 관련주는 화승 LNA, 서현이와 SG 글로벌 SL 이렇게 여러 개 있고 14일부터 공모주 청약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16일까지고 상장일은 22일. 기업 가치는 25조. 인도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될 전망이다. 화신 일봉 요날에 9,700원 눌림 매수 추천드렸고요. 약수익 주고 빠졌습니다. 60일선 안착 실패했고요. 하지만 21선 손절 잡고 일정 주니까 이렇게 21선 이탈 전까지는 홀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0월 22일이 일정이니까 그때까지 홀딩 가능. 그리고 이렇게 60일선 안착을 해줬고 시간으로 또 올라와 주면서 최대 11% 수익이 나와주고 있는 중이죠. 61선을 안착을 했고 121선 저항대에 걸려있는 구간입니다. 121선이 1,300원 정도예요. 121선 근사치 가격에서 두 번 꼬리 달렸고 여기를 안착해야 되죠. 그 다음에 11,000원 정도 1년선 2년선 수렴되어 있는 구간, 장기 입형 기준으로 저항대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박스 돌파가 나온 상황, 지지는 하나 둘 셋 보시면 됩니다. 장기 입형 안착이 중요하다.
다음 세아메카 요날 추천드렸고 이것도 10월 22일까지 일정으로 추천. 전고 돌파 나왔었고요. 하루 만에 23%, 2일 만에 30% 상승 나와주고 이렇게 좀 밀리고 1년선을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3,65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전고 하나, 꼬리 2년선, 지지는 금요일의 저가 121선, 그리고 기존의 맥점. 다음 신고가 이어가지고 있는 제약 추천주들 볼 건데, 이거는 이전 영상, 전일 영상 보시면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지금 간략히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일 제약, 역배열 돌파 초입 무릎 자리에서 반복 추천, M 패턴 자리에서 주요하게 3번 추천 드렸죠. 그리고 또 신고가 계속 52주 신고가 가주면서 최대 160% 수익 나왔고요. 최근에 15,000원 지키면 계속 홀딩이 가능한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이는 흐름이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옆으로 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홀딩 가능했고 고점 경신이 나왔다. 추천주는 이렇게 노트를 드립니다. 노트는 추천주 상세 양식이에요.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차트, 재료 일정, 리포트, 재무, 수급, 위험 요소 다 싸그리 다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추천 흐름을 보면 발목 자리에서 처음 추천드렸고요. 이렇게 15일 만에 50% 상승. 그 다음에 밀렸다가 다시 N 패턴으로 돌파 시도할 때 2층 추천. 오늘까지 160% 최대 수익이 나왔다. 다음 ABL 바이오, 얘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똑같은 타점이죠. 이렇게 N 패턴으로 올라가는 타점에서 주요하게 반복 추천드렸고 최대 80%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얘도 무릎 추천이었다. 목요일에 종가에 여기 전고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재추천드리고 또 하루 만에 13% 수익이 나왔죠. 꼬리는 무시합니다. 저는 꼬리 무시하고요. 캔들 몸통 기준으로 봐요. 양봉의 종가, 음봉의 시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회색 돌파 타점으로 봤던 겁니다. 꼬리 기준으로 보면 요날은 돌파가 아니죠. 하지만 몸통 기준으로 보면 목요일에 돌파 타점이었기 때문에 재추천이 나갔습니다. 플랫폼 3대장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3개죠. 3개 다 추천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티어로 보면 에이프릴 바이오도 포함이 되는데 추세 하단마다 반복 추천, 1년 이상 반복 추천 드리면서 오늘 신고가 경신 최대 250% 수익 나왔고요. 플랫폼 1티어가 알테, 리가, AB고 2티어는 에이프릴, 한올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제가 반복 추천을 뭐 1년 이상 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루닉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추천드리다가 작년 말부터는 이제 추천을 멈췄죠. 이제 하락하는 거 조심하라고 했고 밑에서 재추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유통기한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반복 추천주라고 해서 뒤늦게 무리하게 큰 비중으로 들어가면 아플 수가 있다. 루닛은 현재 4만원과 45,000원쯤의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 4만원 지키는 게 중요해요. 4만원 이탈하면 3만원 또 초중반까지 큰 조정을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추천주라고 해서 반복 추천주라고 해서 마냥 쭉 홀딩 하지는 말자. 리가켄 바이오 무릎자리 추천드렸고 이렇게 150% 수익이 나와줬고요. 타점 무릎자리 공략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봉이고 장기평가 가까운 자리에서 주요하게 매수 타점이었다. 다음 알테오젠 같은 타점에서 무릎자리에서 가속 붙어가지고 올라가는 거 노렸고 쭉 크게 최대 500% 이상 올라갔습니다. 여기 신고가 눌림 자리에서도 18만원에서도 한번 재추천드렸고요. 이때도 단타 스윙이 아니라 애초에 중장기로 추천드렸습니다. 중장기는 최소 50% 수익 노리고 들어가는 매매죠. 110% 수익 나왔고요. 저런 신고가 자리에서 매매할 때는 짧은 손절을 잘 잡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크게 하락하는 거 생각하고 최소 3분할 매수 정도는 해야 되겠죠. 다음 유한양행 랭라자 미국 FDA 승인 이후로 후반형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여기 선반영 수익 구간 그리고 후반형 수익 구간입니다. 얘도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죠. 현재 역대 신고가 구간에서 뚫고 신고가를 이어가지고 있고요. 8월 21일 음봉 떴을 때 여전히 단기 이평 지켜주고 있고 추세 지켜주고 있고 흔들면서 더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선 지켜주면서 오늘까지 역대 신고가 나왔고요. 장중에 악재가 하나 떴는데 주가는 뭐 크게 반응 없이 하락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1조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이 해지가 되었다. 다만 계약금 200억 원은 반환하지 않는다 라는 뉴스가 떴고요. 다음 비만 치료제 올릭스, 얘는 역배열 돌파 나오기 전에 밑에서 거의 발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최대 170% 상승 나왔습니다. 직후에 70% 올라갔다가 밀리고 한 번 더 반등으로 역배열 끊고 올라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얘도 고수압 보유자의 자리죠. 전체적으로 여기가 머리고 무릎 자리인 건 맞는데 저가 대비 워낙 크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수압 보유자의 자리입니다. 얘도 SG처럼 갭 메우기로 추천을 드렸었고요. 이렇게 갭 메우면 추가적으로 가속이 붙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죠. 쭉 올라가주면서 단계 70% 올라갔다가 70% 상승, 2년선 17,000원 맞고 뒤에는 좀 밀렸다가 다시 재차 이렇게 역배열을 끊어주면서 M 패턴으로 전고 돌파하면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저가 대비 몇 프로 올랐나 볼까요? 240% 정도 올랐네요. 고수압 보유자의 자리죠. 지금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 마이너스 40%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이너스 40% 정도 나온다면 또다시 장기평까지 떨어진다는 뜻이니까 무리하게 추격은 하지 마시고 보유자분들은 하락시에 분할 매도 하시면 되고요. 이때 쭉 올라갈 때 분할 매도 했으면 수익 더 먹었죠. 이때 전량 매도 하지 말고 분할 매도를 해야 됐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려갈 때 전량 매도 바로 하지 말고 분할 매도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또 한 번 더 반등 나오면 또 크게 먹어주시고요. 추천주는 손절이 있습니다. 손절이 나오니까 손절가를 주는 거겠죠. 하지만 수익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무릎 자리에서 추천해가지고 어깨까지만 가도 20% 30% 먹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30% 140만원 수익 내고 10% 50만원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당일에 90만원 수익 마감 계좌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딴 돈의 반만 가져간다 마인드로 계좌관리를 계속 해주고 손절을 해주셔야 다음 주도주 일정주를 놓치지 않고 순환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10월 11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출판사 리디 웹툰 제약 자율주행, 노벨상 관련주,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상을 받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 여러 종목들이 상한가가 나왔고요. S24가 추천주였기 때문에 앞에 자세하게 다 설명해 놨습니다. 시간외로 상승이 나왔던 다산 네트워크스도 설명드렸고요. 리디 관련주, 이것도 노벨상 관련주고 컴퍼니 K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제약, 의료기기, 앞타머 사이언스, 코아스템 캐몬과 손을 잡고 비만약 분석 서비스를 확대한다. 올릭스, 비만치료제, 그리고 탈모치료제, 임상도 호재 두 개의 재료로 계속 고점 경신을 이어가지고 있고요. 추천주였던 3일제약도 FDA 허가받은 안과셔만제 글로벌 CMO 계약 체결이 되면서 52주 신고가 나와줬습니다. 다음 경영권 분쟁, 티웨이홀딩스, 티웨이항공, 예림당, 대명, 소노시즌. 예림당은 재료가 두 개죠. 경영권 분쟁도 있고 노벨상 수혜로도 움직이고 있고요. 다음 웹툰 관련주, 와이레비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나머지도 다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약간 노벨상 수혜 쪽으로 웹툰주라 해도 출판 쪽에 엮여있어가 같이 반응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 다음 재건 관련주 다산 네트워크스 SG. 다산 네트워크스는 노벨상 같이 재료가 있고 SG 하루 만에 17% 수익이 나왔습니다. 재건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추천드렸고 무릎자리 추천, 발목자리 추천. 다음 자율주행 관련주 로보택시 공개 일정이었죠. 해서 라이콤이 후반응이 크게 나오고 정석 재료성을 하락이 나왔고요. 나머지도 일부는 반응이 나왔고 일부는 제가 9월 말이나 10월 초가 고점일 거라고 했고 딱 그 흐름으로 정석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면 이런 정보 속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무료 추천주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 5,900원 유튜브 멤버십 팬클럽 방이 있는데요. SG 월 5,900원짜리 방에 추천드리고 하루 만에 17% 수익 나왔습니다. 이렇게 4개 방에
공통 추천드리고 하루 만에 급등 수익이 나왔다. 월 5,900원짜리 팬클럽 방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입은 하고 방에 입장을 안 하신 분들이 30명 넘게 있어요. 가입은 해놓고 왜 입장을 안 하십니까? 입장해가지고 SG 같은 추천주 3시 20분쯤에 받아보시면 됩니다. 입장을 해주세요. 다음 10월 10일 시간의 특징주 금요일에 정석반짝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스맥 시간의 상한가 인수 이슈가 있었고요. 고가 26%, 종가 17% 정석반짝 나왔습니다. 그래도 1년선 위에서 마감이 되었죠. 이렇게 박스 돌파하고 주가 업그레이드를 시도를 하고 있긴 합니다. 금요일에 시가나 여기 장기 입형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반짝이긴 하나 장기 입형 위에서 마감. 다음 CXI 동전주고 시간에 9.5%, 연간 순이익이 300% 증가했다. 고가 12%, 종가 3% 정석 반짝 나왔고요. 반년선은 살짝 안착 실패하고 마감되었네요. 동전주기 때문에 관심은 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 바이오다인 시간에 5.5%, 고가 12%, 종가는 마이너스 2% 정석 반짝 나왔고, 아직 고점에서 이렇게 박스가 유지되고 있긴 한데 떨어지는 걸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전세계 1위 로슈가 점찍은 독점 기술, 수천억 로열티가 임박을 했다. 이 내용으로 이렇게 가속이 붙었고, 항상 크게 오르면 큰 조정도 경계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슬슬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다음 하이트론 역시 유사하게 고점에서 박스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키면 상관없고 이탈하면 조심하시고, 시간에 5% 상승이었고 신약 개발 쪽으로 쭉 크게 연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찔끔 반짝 나왔고, KBI메탈 전선 관련주 시간에 4.7%, 고가 6%, 종가는 마이너스 2%, 정석 찔끔 큰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음 AD 테크놀로지 시간에 4%, 삼성전자와 120억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고가 8%, 종가는 2%, 정석 반짝 나왔고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죠. 박스 매매 하시면 되는 구간이고. 다음 크레오 SG 권리라 강세로 고가 6%, 종가 마이너스 1%, 큰 박스 하단에 위치해 있고 동전주.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시간에 2.9%, 고가 4%, 종가 마이너스 1%, 정석 반짝. 이렇게 고점 박스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울반도체 바닥에서 올라오다가 시간에 2.9% 상승이었는데 고가도 2.9%, 종가는 마이너스 12%, 정석 반짝. 구름 상단 맞고 떨어지고 있고요. 다음 펩트론 전고점 맞고 떨어지고 있고 시간에 2.4%, 고가는 7.5%, 종가는 1.5%. 이전에 크게 밀렸듯 지금도 크게 밀리는 흐름을 경계를 해야 되겠고요. 펩트론도 추천주였습니다. 골드 NS 동전주 찔끔 121선 저항대, 세아메카닉스 추천드리고 2일 만에 30% 상승이 나온 종목이고, 고가 4%, 종가는 보합. 금요일은 상승 마감한 종목이 없네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반짝하니까 늘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요.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나옵니다. 다음 10월 11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노벨상 관련주들 다산네트웍스 상한가 밀리서재 5.1% 상승 나오면서 상한가 마감됐습니다. 삼성출판사 3.4%. 자, 밀리서재랑 예스24가 추천주였기 때문에 앞에 다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고정 댓글 활용해가지고 앞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화신도 6.8%, 요거 현대차 22일에 인도증기 상장 일정으로 세아메카닉스랑 같이 추천을 드렸고 이것도 추천주였기 때문에 앞에 설명드렸어요. 고정 댓글 활용해가지고 보도록 합시다. 다음 더 테크놀로지 6.5%, 환기 종목 동전주입니다. 관심 없고요. 인수 이슈 최근 좀 반응이 크게 나와주고 있고 61선 반등 나왔네요. 작게는 이렇게 박스, 더 작게는 15일선 기준으로 요래 박스, 더 크게는 이렇게 박스.
월봉은 신저가 자리에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긴 한데 동전 주니까 한기 종목이니까 재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장기 이평 1년선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다시 600원 회복하는 거 중요. 그 다음 전고점 2년선 체크하시고요. 다음 노을 5.6% 자궁경부암 쪽으로 반응이 있었고 한동훈 관련 주기도 하죠. 최근에 급등 나온 다음에 고점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어제도 목요일에도 시간의 상승, 금요일에도 시간의 상승입니다. 시간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정석 반짝이 나왔고 월요일도 반짝을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10일의 시가 1년선 밑꼬리 상한가 종가 이렇게 지지 4개 보시고 큰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갭 하락 구간이 있기 때문에 밟으면 푹 떨어지는 진흙당 싱크홀 자리죠. 상한가 종가 가격인 2,500원 정도까지 여기까지 빠르게 떨어지는 건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탈 나오면 좀 빠르게 떨어질 수가 있는 자리다. 진흙당이다. 꼬리 3,400원 정도 여기 돌파해야 되겠고 지금 종가상으로는 2년선을 안착을 못했습니다. 2년선 가격이 3,070원 정도 하는데 장중 돌파만 3번 나오고 종가상으로 안착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종가상으로 안착을 해줘야 또 의미있게 추세 전환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봉은 박스 돌파 시도 자리고요. 여기서 박스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2층 초입 자리. 월봉상으로는 2,900원을 지키고 계속 안착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SY스틸텍 4%, SG 2%. 자, SG가 추천주였고 하루 만에 17% 상승이 나왔죠. 기존 220% 수익이고 재추천드리고 17%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추천주였기 때문에 앞에 설명드렸고요. SY스틸텍도 4%. 얘도 같이 드렸어요. 같이 얘도 목요일에 종가에 드렸었고 월봉은 고점에서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봉은 역배열을 끊으려고 시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때 역배열 끊고 여기도 역배열 끊고 이렇게 역배열을 끊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자리. 여기가 변곡점이죠. 목요일에 살짝 끊으려고 하고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SG랑 같이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금요일에 8% 상승이 나왔고요. 요 자리랑 요 자리랑 유사한 발목 자리죠.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는 자리. 박스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시간의 상승으로 4,6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전고점 4,750원 그리고 5,100원 두 개 체크하시고 이게 만약 조금 올라가다가 밀리면 박스 하단까지 내려오는 건 생각하셔야 돼요. 박스니까 하단 하단 하단까지 내려오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 요 박스 매매 구간이다. 박스 꼬리는 이렇게 꼬리 두 개, 꼬리는 4,600원 살짝 밑에까지. 또 파동이 워낙 크니까 고점에서 자꾸 무리하게 따라붙는 매매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다음 영풍정밀 3% 경영권 분쟁 공개 매수가를 35,000원까지 올렸다. 35,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살짝 밀리고 있고요. 이거는 역시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죠. 5일선 이탈 나오고 1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11선 가격이 28,000원 정도. 여기 이탈하면 차례차례 15일선, 21선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하시고 갭 상승이 나왔던 구간들은 항상 갭 하락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워낙 크게 올랐고 조심을 하자. 공개 매수 종목들은 대개 공개 매수가 가격에서 행보가 좀 나오는 편이긴 하나 그래도 언젠가는 추세가 꺾일 수 있으니까 주의를 좀 하시고 고려 아연은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얘는 아직 5일선 위에 11선 위에 지켜주고 있고 89만원까지 또 올렸네요. 현재 80만원 정도의 위치에 있고요. 또 89만원까지 올라갈런지 최근 이렇게 박스 고점 박스 주다가 박스 업그레이드가 된 구간이고 75만원 11선 정도 하는 요 가격 지지가 중요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다음 영풍은 크게 튀었다가 빠지고 밑에서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40만원 다시 돌파한 척 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천은 항상 이런 머리가 아니라 발목 무릎 자리에서 많이 나가니까 이런 타점들 좀 잘 복습해 가지고 대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테오젠도 고점에서 추천드린 적이 있긴 하나 첫 추천은 무릎 자리였죠. 이렇게 라이콤도 무릎 자리, 3일제약도 무릎 자리에서 정배열로 올라갈 때 반복 추천드리고 쭉 크게 올라갔습니다. 타점을 잘 복습을 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